카이스트의 이경상입니다. 요즘 인공지능과 로봇을 기업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많이 쓰이는 분야가 마케팅 분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고객을 사로잡는 인공지능과 챗봇 마케팅,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과 챗봇 마케팅은 요즘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도입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마케팅은요, 기본적으로 이제까지 고객한테는 문자나 아니면 전화로 처리하는 데 반해서 자연어 처리를 통해서 고객과 보다 쉽고 빠르고 만족스럽게 소통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매출이 또한 증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서 다양한 기업에 쓰임새가 넓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과 로봇을 기업들은 어디에 쓸 수 있을까요? 우리가 크게 보면 4사분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여기 그림에 보시다시피 가시화와 내재화, 이 두 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시화라는 건 뭐냐? 고객의 눈에 보이는 거죠. 내재화는 고객의 눈에는 안 보이고 기업 내부에서 작동한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마케팅에 대해서 알아보기 때문에 고객 눈에 보이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고요. 다시 고객 눈에 보이는 걸 다시 두 개로 나누면 실체가 있는 로봇, 그 다음에 실체가 없는 챗봇,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개에 대해서 다양한 사례와 함께 우리가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움직이는 로봇 마케팅. 로봇이 움직이면서 마케팅을 하면 굉장히 재밌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해 주기 때문에, 또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다국어 처리를 해야 되는 현장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로봇 마케팅이 제일 앞서 있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일본은 국가 기간 산업으로 로봇을 굉장히 활성화시켰고, 여기에 발맞춰서 이 마케팅을 이끌고 있는 것은 2015년 6월 달에 상용화된 소프트뱅크사의 페퍼입니다. 아마 일본을 여행해 보신 분들은 페퍼가 대형 유통센터나 다양한 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페퍼의 가격은 200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도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것을 인공지능 집사, 다시 말하면 개인을 돌봐주는 집사 시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만 대 이상이 팔려나가는, 이 속도는 계속 증진하는 이러한 시장이 되겠고요. 이 도입한 곳은 굉장히 다양한 곳에 도입하고 있어요. 아이스크림 가게 베스킨라빈스를 비롯해서 네스카페, 그 다음에 의류 가게인 유니클로, 회전초밥집, 그 다음에 야스다 생명과 같은 금융회사들이 쓰고 있는데, 아주 다양한 산업에 페퍼가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힐튼 호텔 아시죠? 힐튼 호텔에서도 로봇 마케팅을 실시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호텔 입구에 보면 이제까지 사람이 하던 콘시어스 서비스를 콘이라는 로봇이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힐튼 호텔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Hi, Connie. How may I help you? I am Hilton's newest concierge in training, thanks to a pilot project between Hilton and ABM. Hospitality is a really interesting use case for Watson because inevitably you have people who need information. They need to find a restaurant, they need to find a park, they need to get directions. We operate in a very crowded industry, so innovation is key. Innovation has to help solve problems operationally. Innovation has to help our customers. And that's also going to allow the humans who work in those hotels to go beyond that to help people even further by having Connie do the basic things. Goodbye. I hope to be able to help you with Hilton Hotels again soon. 보셨죠? 인공지능과 로봇이 결합해서 고객한테 보다 친밀하고 흥미진진한 마케팅을 실시하는 것이 하나의 큰 추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인공지능이 웹 콘텐츠를 제작해서 홈페이지나 쇼핑몰 사이트에 올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인공지능이 콘텐츠를 만들게 되면 사람이 만드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콘텐츠를 만들게 되고요. 특히 정기적인 데이터, 다시 말하면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객한테 제공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그림에 보시다시피 계속 왼쪽에는 엑셀 데이터가 있죠. 근데 오른쪽에는 그 엑셀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이 컨텐츠를 제작하는 실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뭐냐면 워드스미스라는 인공지능 작성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이 소프트웨어는 2016년에만 15억 개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홈페이지에나 쇼핑몰에 올려주는 이러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인공지능이 마케팅 활동에 여러 가지 필요한 자료를 만들어주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또 하나의 마케팅 영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인공지능 기반 음성 인식이 마케팅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스카이프 아시죠? 스카이프에는 이미 트랜스레이터라는 번역기가 있어가지고 아랍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북경어 뭐 등등 다양한 언어를 서로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중국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스마트폰에다가 문자를 집어넣을까요? 어떻게 집어넣을까요? 한자가 없는데 영어 발음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중국 시장에는 이 굉장히 많은 한자를 하나하나 쳐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인공지능 기반 음성인식 시장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진출할 때는 인공지능 기반 음성인식을 장착한 마케팅 웹사이트나 서비스를 가져가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자, 네 번째는요, 떠오르는 챗봇 마케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금융회사 또 관광회사 다양한 기업들이 이 챗봇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고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본물 터지듯이 2018년도에 들어서 나타날 걸로 보이고 있는데요. 챗봇이라는 게 뭘까요? 채팅할 때 챗, 로봇 할 때 봇, 이거의 합성어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고객과 채팅하면서 상호작용하는 로봇,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콜센터라든지 고객 지원, 소통, 영업, 마케팅, 다양한 또 AS 분야까지 이렇게 넓혀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무슨 도움이 될까요? 일단 첫째는 24시간 365일 끊임없는 서비스를 할 수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절약해서 이익을 더 많이 창출해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채팅 원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네이버 라인이에요. 자, 일본 사람하고 같이 무역하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이 네이버 라인의 채팅은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일본에 가실 때 라인을 설치해서 가서 일본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싶을 때 일본어가 안 되시는 분도 쉽게 일본 사람하고 스마트폰만 딱 흔들면 서로 채팅방이 열리고 거기에 일본 번역 친구를 초대를 하면 그 로봇이 내가 한국말로 타이핑하면 일본 사람에게는 일본말로, 일본 사람이 타이핑하면 일본어가 저에게는 한국말로 이렇게 보여지는 이러한 네이버의 라인의 번역 친구가 바로 챗봇의 원조가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챗봇은 하나일까요? 아니에요. 챗봇은 다양한 영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발전되는 방향이 있어요. 그걸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고객의 질문을 특정 분야에 한정돼서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걸 우리가 폐쇄형 질문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서울의 관광 또는 A라는 상품의 판매, 이런 폐쇄형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개방형이죠. 나는 지금 축구의 스코어를 알고 싶어. 최근에 나온 가장 중요한 뉴스는 뭐지? 이런 식으로 개방형으로 물어볼 수가 있지 않겠어요? 반면에 인공지능이 답변하는 방식도 또 한 축이 있겠죠. 인공지능이 답변하는데 미리 정해진 대로 답변하는 경우가 있겠죠. 또 하나는 자기가 많은 다양한 걸 찾아서 또 그걸 학습해서 진화하면서 답변하는 방식이 있겠습니다. 그것을 보면 4분면으로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1분면, 2분면, 3분면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4분면은 불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이죠. 1분면을 보면 항공기를 예약한다든지 인터넷 쇼핑몰과 같이 특정한 분야에 있어서 미리 정해진 대로 답변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인공지능이 적용되지 않는 분야죠. 인공지능이 적용되지 않으면 바로 뭐예요? 규칙이 미리 정해진 대로 답변을 하는 영역입니다. 2분면은 질문을 하면 자기가 다양한 정보를 찾아서 답변해 주는 거예요.
그거 예전에 보셨던 뜨거운 여자 인공지능 편에 나왔던 아멜리아가 이런 챗봇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3분면은 뭐가 되겠어요? 마음대로 질문하면 그것을 전부 다 찾아가지고 또 진화하면서 학습형 인공지능이 바로 이 영역이 되겠습니다. 가장 기술적으로 어려운 영역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어느 영역에 치중하고 있느냐? 우리는 1분면 영역에 지금 마케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공지능이 쓰이지 않는 규칙 기반의 챗봇을 쓰고 있다. 미국은요. 미국이나 앞선 기업들은 2분면 영역까지 가 있다. 다시 말하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특정한 부분에 학습하면서 응대해주는 이런 분야로 발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발전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쓰게 되면 콜센터 여직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콜센터 여직원들은 어떻게 같이 인공지능하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게 우리가 콜센터와 같이 비대면 고객 상담 채널이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에 가장 챗봇이 빨리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모바일 간편 결제하고 연동해서 보다 쉽고 빠르게 상품 주문하는 영역에 이 챗봇이 제일 먼저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챗봇들은 어떻게 활동할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고객이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 챗봇이 먼저 받는 겁니다. 챗봇이 먼저 받았는데 자기가 응대할 수 있는 건 응대를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사투리 쓴다고 합시다. 저 거시기 있잖요? 이렇게 해서 하면은 챗봇이 뭐라 그러겠어요? 못 알아듣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인간 동료에게 넘겨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받게 되겠죠. 다시 말하면 가장 기본적인 질문은 챗봇이 담당하고 그 다음에 이런 사투리라든지 또는 VIP 고객이라든지 또는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콜이 오게 되면 바로 사람에게 돌려줘서 인간과 로봇이 함께 협업해서 운영하는 형태로 발전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또 하나의 발전의 축은요, 바로 페이스북이라든지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 기반의 챗봇으로 발전할 거다라는 거예요. 왜? 챗봇을 앱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게 되면요, 사람들은 그 가끔 가다가 전화하는 것을 앱을 다운로드 받지 않습니다. 그럼 뭐겠어요? 가장 현재에서 많이 쓰고 있는, 그 다음에 모바일 화면에 첫 번째 화면에 누구나 있는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이러한 밴드, 이러한 것에 연동해서 이런 챗봇을 활용하게 되면 마케팅적으로 굉장히 고객한테 접근이 쉽고 또 고객 입장에서는 자기가 쓰고 있는 것에서 똑같은 UI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훨씬 친밀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가 챗봇은 페이스북의 미래다. 앞으로 우리는 기업의 컨텐츠를 올리는 것을 줄이고 기업들이 챗봇을 통해서 고객과 더 함께 많이 소통할 수 있도록 우리 페이스북을 발전시키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기업들은 이러한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에 연결된 형태로 챗봇을 많이 쓸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보면 네덜란드 항공사인 KLM은 페이스북의 챗봇에 이미 이용을 해가지고 예약 서비스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앱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고객의 바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곳에 집어넣어서 앱을 다운로드 받지 않는 고객도 항공기 예약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죠. 바로 이런 것들이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또 버버리라든지 타코벨, 도미노 뭐 이런 다양한 기업들이 이미 이런 메시징 기반의 챗봇으로 진출을 하고 있고요. 아마 우리나라도 이러한 카카오톡, 페이스북의 플랫폼을 이용한 챗봇이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시동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인공지능과 결합된 챗봇으로 발전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인공지능과 챗봇, 이제 인공지능과 로봇은 단순하게 영역에서 벗어나서 고객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영역까지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세 가지 결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고객과의 소통을 자연어로 처리하는 게 제일 좋은데요. 인공지능을 이용하게 되면 고객과 인공지능과 대화한 것을 데이터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지금까지는 콜센터에 전화하면 전화한 내용이 녹음만 되지 그것이 텍스트로 전환이 돼서
고객의 요구사항, 고객들의 변화 이런 것을 마케팅적으로 활용할 수 없었잖아요. 근데 이것을 인공지능이 하게 되면 바로 데이터로 텍스트로 만들어주고 보고서를 만들어줘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장점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뭐가 되겠어요? 챗봇은 콜센터 요원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콜센터 요원과 협업해서 24시간 360일 끊임없는 서비스를 고객한테 제공하는데 중점을 둬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세 번째는 뭐가 여러분이 보셨어요? 바로 플랫폼으로 발전한다. 챗봇이 이제 개인 기업들이 각각 자기 서비스를 개발하는 게 아니고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에 이미 있는 챗봇 플랫폼을 이용해서 쉽게 고객과 연결할 수 있다. 이건 어떤 장점이 있어요? 대기업들뿐만 아니고 이제 중소기업은 더 이런 것들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적잖아요. 인원이 적은 상태에서 다양한 국가에 또 수출도 할 경우에 언어적인 변환 또 다양한 많은 콜센터 직원이 필요 없이 이런 인공지능만 잘 만들게 되면 챗봇을 잘 만들게 되면 고객과 연결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발전이 되고 있다. 이런 것이 새로운 마케팅의 추세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재밌었습니까? 감사합니다.